안녕하십니까. 상속, 회생, 파산, 소송 업무 주로 하는 박성용 법무사입니다. 복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검토해서 내일 서류 올려야 돼서 오늘도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상속, 회생, 파산, 소송 업무 주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될 테니까 기대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일전에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책을 한번 읽고 진입하시면 도움된다는 조언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 말씀드리고자 하니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법 5조 이하에는 미성년자와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논하다 보니 당연히 법정 대리인을 논해야 되고, 그러면 친권을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900조 때 초반에 있는 친권 규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후반부에 있는 규정을 미리 땡겨와서 보니까 책을 한번 보는 게 좋다는 뜻이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책이 그 조문 잘 땡겨와서요, 설명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해상반 행위입니다. 민법 921조고요 법규정 한번 읽어볼까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친권자는 법원에 그자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판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조문이 세세하게 다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대립이 생기는 것이 학설이고,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준 것이 판례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학설을 논하자면 형식적 뭐 판단설, 실질적 판단설 뭐 이래 돼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럼 판례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이해상반 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 이해 대립이 생겼는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해상반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해상반처럼 보이면은 특별 대리인 선임하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사례로서 친권자인 모가 자신의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 오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라고 해서 이해상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친권자의 채무를 담보한, 친권자하고의 이해상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고, 한 개 더 볼까요?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이것도 친권자 채무가 아니라 친권자의 주식회사, 즉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상반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해상반이 된 판례, 오늘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는 판례겠지만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판례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친권자가 타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함과 동시에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안인데요. 일단은 친권자는 연대 보증을 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증인입니다.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죠. 물상 보증인이 된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자의 공유 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 대금이 선택한 때에는 잘 기억하세요. 그 경매 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친권자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친권자에 대한 연대 보증의 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는 때는 또 선택하여 라고 나오죠. 친권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바, 위와 같이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가 한 행위 그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해상반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판례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파트는요, 보증 파트예요. 보증 파트를 한번 알아야지 이 판례가 이해가 가요. 자, 채권자는요, 보증인에게 선택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채권자가 미성년자 공유지분에서 만약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변제를 받아버리면
어쨌거나 친권자는 자기 재산을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상반이라 본 거예요. 연대부, 자기는, 의무를 면하고 아이에게 어떤 의무를 지운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친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변제자 대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후반부 채권법 가시면 나오시는데요. 거기에 또 해당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권자는 그 채권자를 대위해서 변제자 대위를 해서 아이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식의 재산을 뭐 저당권 실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상반으로 보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왜? 아이의 일단 지위가 뭔지부터 모르셨을 거고, 그리고, 채권자가 뭘 선택하는지, 도 모르셨을 거고, 그리고 친권자가 왜 채권자를 대위하는지, 대위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읽고 지나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까지는 아니라도 친숙함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뭐 그 부분을 유심히 흥미가 있어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판례가 바로 이해도 되실 수 있겠죠. 즉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읽었다고 해서 이 판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들어가니 그 친숙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가볍게 읽는 수준으로 읽는 거요. 그거 생각보다 시간 그렇게 오래 많이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질적 공부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조언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